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입니다. 저는 이곳 KBS와 TV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미국 취업을 여러분이 하실 때 이제 채용 조건,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복리후생 제도, 베네핏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스터디를 하시고 나중에 실제로 미국 취업을 하셨을 때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베네핏이 종류가 뭐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시고, 처음 회사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 회사들 1년에 보통 한두 번씩 인플로이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업무 평가죠. 그걸 항상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연말에 주로 하는데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보여줬는지, 너가 회사에 어떤 컨트리뷰션, 어떤 식의 공헌을 했는지를 쭉 평가를 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정말로. 그래서 A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B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C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퍼센트지를 내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 평균 에버리지, 직원들의 에버리지 성적이 있는데 너가 에버리지보다 어버브 더 잘했는지 빌로우 더 못했는지를 이제 분명히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이제 그와 동시에 그 다음 해에 너가 받게 될 샐러리를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보통 평균 정도 했으면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뭐 2%든 3%든 그 정도를 이제 보통은 올려주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정도 올려주는데 내가 정말 잘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의 그 샐러리를 인크리지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바로 오케이 하고 사인할 수도 있지만 이 협상 전략을 가지고 좀 연봉을 협상을 하시면서 하나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이 고용된 입장에서는 그 샐러리를 받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를 고용하는 그 회사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좀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어하는 그게 다 인지상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시장 경제 논리가 적용이 돼서 결국은 그 마켓 밸류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직종마다 또 지역마다 본인의 몸값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마켓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물론 뭐 회사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결국은 그 합리적인 어떤 그 리저너블한 합리적인 그 샐러리의 그 레인지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일단은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웹사이트들, 그 취업 전문, 뭐 글래스도어라든지 인디드 그런 데서도 이제 검색이 가능하고, 가장 좋은 웹사이트는 샐러리 관련해서 뭐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냥 샐러리닷컴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이제 샐러리닷컴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다양한 거의 모든 분야의 직종에 대해서 이제 타이틀, 내가 어떤 직종인지 직종을 넣고 또 거기에 따른 레벨, 뭐 레벨 1, 2, 3, 4 이렇게 레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미국은 이 땅덩어리 넓어서 뭐 그런 대도시라든지 아니면 저기 시골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따른 그 샐러리,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레벨의 같은 일을 해도 지역에 따른 그 팩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샐러리닷컴에 일단 들어가셔서 본인의, 여러분 이제 전공별로 본인의 그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미리 한번 검색을 쭉 해보시면 좋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샐러리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내 경력에, 내 직종에 이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선들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딱 제시한 가격을 내가 딱 열어보니까 그 범위에도 못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제시한 샐러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샐러리는 그대로 가되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연봉 이외에 추가로 이제 협상이 가능한 보너스들이 있다 그랬죠. 뭐 사이닝 보너스라든지 개런티드 보너스, 그리고 뭐 언제 몇 년이 지났을 때 내가 뭐 승진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니면 각종 복리 혜택, 그런 복리후생제도 베네핏, 그런 걸 다 꼼꼼히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내 충분한 몸값을 인정을 받고 있는지, 나의 가치를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지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제 여러분이 미국 취업을 관심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취업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결국 이 프로의 세계에 입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 이 프로가 되려면 본인의 그 권리는 본인이 챙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야 되고, 또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이 돈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런 정서가 있는데, 샐러리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쉽게 말 못하고 망설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취업을 여러분이 꿈꾸신다면 일단 그런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달리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정서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히 뭐 돈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 금액이 크고 작음 상관없습니다. 그걸 떠나서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 돈에 관련해서 돈 계산하고 할 때는 정말 이 칼같이 매정할 정도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뭐 회사 생활하면서 보면 직장 동료들, 그 친한 동료들끼리 뭐 가볍게 런치 타임에 가서 뭐 샌드위치 하나씩 사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니면 뭐 끝나고 어쩌다 회식 같은 거 할 때 맥주 한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출장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뭐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저도 참 많았는데, 보면 뭐 그냥 무조건 기본 마인드가 더치페이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머릿속에 미국 사람들은 더치페이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직장 생활했던 회사에서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첫 번째 회식했던 날이 기억이 나요. 그 처음 뭐 회식을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처럼. 미국은 뭐 해봐야 정말 많아봐야 뭐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할 정도로 거의 없는데, 이제 오늘 저녁 부서 회식이다. 그래서 저희 그때 한 팀원들이 한 17명 정도 됐는데요. 이제 부서에 이제 매니저 팀장이 있고 이제 팀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가는 회식 자리니까 저도 나름 기대를 하고 이제 딱 갔어요. 갔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맥주 한 잔씩 하자 그래서 갔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한 잔씩 다 시켜놓고 각자 다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각자 시키고 계산서도 다 따로따로 받고요. 각자 계산하는 거니까. 뭐 안주도 잘 안 시키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먹고 그냥 얘기하면서 별로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 얘기들을 뭐 재밌다고 웃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 물론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지만 못 알아들어서 못 웃은 게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이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쫙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초중고를 미국에서 다녔다고 한다면 그네들하고 그 문화 코드가 맞기 때문에 같이 웃을 수 있는데,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알아들어도 저는 전혀 웃기지 않은 거를 그 사람들은 뭐 박장대소하고 자기들만의 이제 추억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먹다가 한두 명씩 중간에 자기 뭐 급한 일 있다고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4명인가 남았어요. 그 매니저 있었고 저 있었고 다른 직원 2명, 이렇게 4명이 남아서 이제 테이블에서 한 잔씩 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른 두 친구가 뭐 자기들 이제 가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막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고 하길래, 저는 이제 이게 당연히 이건 파하는 자리다 생각하고 같이 일어나서 막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매니저는 너네 가냐? 그러면서 잘 가. 나는 한 잔 더 하고 갈래. 뭐 혼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도 야, 이건 정말 아닌데, 한국 같으면 상상을 못하죠. 뭐 부서장이 부장이나 차장, 부장 이런 분들이 한 잔 하고 계신데 직원들이 저희 급해서 먼저 갈게요. 그리고 다 떠나버린다는 건 이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미국은 문화가 그렇습니다. 워낙 개인적인 문화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서 직장인 가지시고 취업을 하시면 이제 많이 발견을 하시게 될 텐데, 경험을 하실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것도 다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치페이가 더 편한 그런 삶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봉 협상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기억을 해보면 그 잡어퍼레로 딱 받았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뭐 연봉 협상 이런 건 상상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사인해서 했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을 할 때도 회사에서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결과 보여주면서 뭐 잘했다 이러면서 얼마 줄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냥 사인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이렇게 몇 년 뭐 4년 5년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들 그 연봉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이밸류에이션 고를 때 보면 회사랑 정말 밀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도 그걸 깨달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뭐 이런저런 자꾸 뭐 보너스라든지 추가로 자꾸 요구했다가 괜히 너무 뭐 돈을 밝히는 것 같고 안 좋은 이미지로 찍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인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정서 코드를 그 미국 사람들 정서 코드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협상이 가능한 보너스들을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고, 복리후생 제도도 어떤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주제로 그럼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협상 전략이 뭐냐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장 조사, 그 마켓 밸류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의 그 정확한 몸값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돼요. 직종별로, 분야별, 직종별로. 그리고 같은 직종이라 그래도 이제 레벨이 또 있죠. 뭐 예를 들어 엔지니어면 엔지니어 레벨 1, 2, 3, 4 쫙 있고, 그리고 또 지역,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다고. 그래서 정확한 내가 이 지역에서 이 레벨로 이 직종으로 취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가 합리적인 그 리저너블한 레이지 범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몸값을 일단 알고 계셔라.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레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사에서 뭐 얼마를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냐 하고 이제 퉁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많을수록 좋죠. 근데 회사에서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7만 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뭐 100만 불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몸값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라. 샐러리닷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걸 준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인지를 파악을 하셨으면 그 중에 결국은 내가 얼마를 툭 던지면 분명히 저쪽에서는 깎으려고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깎일 거를 감안하고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내가 이 동네에서 취업을 했을 때 내 몸값의 범위는 뭐 7만 5천에서 뭐 8만 5천 사이다. 그래서 평균가가 8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던지실 때 맥시멈을 던져야 돼요. 최고가.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이제 쫙 했을 때 뭐 7만 5천에서 8만 5천 사이면 8만 5천을 던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깎이기 때문에 깎일 거 감안하고 던지셔야 되고, 또 던지실 때 그 레인지를 주면 안 돼요.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7만 5천에서 8만 5천 정도다. 난 이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회사에서 7만 5천에서 8만 5천, 그럼 너는 이제 미니멈으로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7만 5천에서 8만 5천이라는 말을 내가 이미 하는 순간 그 어느 정도 내가 여유 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7만 5천을 맥시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레인지를 주시면 안 되고, 검색을 하시고 레인지를 알아봤더니 7만 5천에서 8만 5천이다. 그럼 던질 때 최고가를 던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맥시멈을 8만 5천을 던지셔야 되고, 또 약간 디테일이 필요한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퉁쳐서 8만 5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히 조사를 하시다 보면 뭐 평균을 내시고 막 하다 보면 그게 이제 8만 5천 이렇게 딱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쫙 비교를 한 다음에 8만 5천이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8만 4,750불 이런 식으로. 그럼 딱 받아볼 때도 8만 5천도 아니고 8만도 아니고 8만 5천도 아니고 8만 4,750, 굉장히 디테일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벌써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 친구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켓 밸류에 그 집중하셔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그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하는 게 이제 8만 5천이죠. 근데 뭐 7만을 던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빈정상하고 내 밸류가 이 정도 수준인데 미니멈도 안 주는구나 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걸 내색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일단은 그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식으로 반응하셔야 되냐면, 회사에서 얼마를 딱 던졌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작아. 그래도 빈정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고맙다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어프리시에이트 하시고 너가 얼마를 제시해줘서 고맙다. 고마운데 내가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내 경력에 내 경력과 내 직종, 이 지역, 동네를 다 고려했을 때 내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내 마켓 밸류는 8만 5천이다. 이런 식으로 딱 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당하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연한 권리고, 내가 뭐 비굴하게 가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의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또박또박 내가 조사한 결과를 충분히 제시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또 기본 전략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이것도 협상이잖아요. 니고시에이션 협상에서는 그 윈윈으로 가야 돼요. 윈윈. 그러니까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게. 이게 나한테만 좋아도 안 되고 상대방도 좋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냐. 예를 들어 뭐 이밸류에이션을 했다. 회사에서. 근데 이밸류에이션 결과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땡큐하고 억셉트하고 사인해야 되는 건데, 이밸류에이션 잘 받았다고 쳐봐요. 내가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나를 잘 평가해가지고 올 1년 동안 너가 회사 이러이러한 공헌을 컨트리뷰션 많이 해가지고 고맙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내가 회사에 충분한 컨트리뷰션 공헌을 했다는 거가 서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윈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나도 윈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구를 하시고, 또 처음 여러분이 이제 입사를 하실 때는 샐러리 좀 낮게 책정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샐러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여러 가지 다른 거 추가 옵션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여러 가지 뭐 사이닝 보너스라든지 개런티드 보너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은 좀 레벨이 내 수준은 뭐 엔지니어 레벨 3 정도 수준인데 지금 내가 2로 들어가지만 2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됐지만 뭐 1년 안에 올 연말에 내가 3로 바로 그냥 프로모션 승진시킬 수 있다는 거를 개런티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휴가 일수나 뭐 그런 걸 또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회사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그 공무원들은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1달러까지도 그 정해져 있는 그 연봉 그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호봉대로 딱 그 표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협상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하게 가까운데요. 일반 사기업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업체는 그 매니저하고만 얘기가 잘 돼서 매니저가 오케이 하면 HR에다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뭐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운운에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이 계속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해버리면 회사에서도 그냥 쉽게 얘는 그냥 만족하나 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이건 좀 디테일한 건데 그 날짜 같은 것도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일 같은 건데요. 여러분이 그 협상을 하실 때 월요일 뭐 이런 건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요일보다는 금요일 이럴 때 기분이 업되고 날씨 같은 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 좀 하시고요. 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인터뷰 연습도 연습 많이 살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서 프로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협상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